이번 베트남을 여행하는 중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차, 리무진, 밴, 슬리핑버스, 심지어는 오토바이까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나의 여행 폭을 그만큼 넓힐 수 있다는 의미죠. 보다 더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의 각 지역을 여행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와 기차는 지난번 하노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 도시 간 이동할 때 유용한 슬리핑버스, 밴, 캐빈, 리무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슬리핑버스는 사파에서 하장으로 이동할 때 이용했고, 밴은 동반에서 하장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캐빈은 하장에서 하노이까지 이동할 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리무진은 다음 목적지인 마이쩌우까지 이동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교통수단 4가지를 여정에 따라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예약은 벡셀이라는 앱을 이용했습니다. 우선 슬리핑버스입니다. 슬리핑버스는 주로 장거리에 운행합니다. 예약 앱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운행 2일 전에 열립니다. 앱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2일 전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약 시에는 픽업 포인트와 드롭 포인트를 입력해야 하고요. 입력을 하지 않으면 버스 회사 사무실에서 타고 내려줍니다. 우리나라처럼 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 회사별로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꼭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앱에서 예약을 하면 요금은 버스에서 내라는 경우도 있으니 예약 번호를 가지고 버스에 오르시면 됩니다. 사파에서 하장 갈 때 이용했는데 처음엔 슬리핑버스라 해서 가장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슬리핑버스에 왠지 안락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슬리핑버스는 일반 버스에 침대가 3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좁겠죠. 더구나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은 길이도 폭도 높이도 좀 불편했습니다. 체구가 작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맞춰진 듯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잠에 취해 6시간을 그다지 힘든 줄 모르고 이동했습니다. 비용은 30만 동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용한 교통수단인 밴은 동반에서 하장으로 돌아올 때 이용했습니다. 밴을 예약하는 방법은 예약 앱이나 숙소의 호스트에게 의뢰하면 예약을 해줍니다. 동반의 숙소 호스트에게 부탁해서 오전 10시에 하장으로 오는 밴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9시 반인데 벌써 차가 왔다는 겁니다. 10시로 예약하지 않았냐 했더니 상관없답니다. 10시에 나와서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예약 손님들이 있는 픽업 포인트를 돌면서 손님을 태워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승객도 몇 명 없어서 여유 있게 출발했습니다. 차량도 신차여서 안락했고요. 그런데 동반을 출발해서 하장으로 나오면서 마을마다 멈춰서 승객을 태우는 겁니다. 급기야 15명 정원인데 26명까지 태웠습니다. 당연히 정원 초과이고 서로가 불편한데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 하지 않더라고요. 좌석도 없는 비좁은 밴 바닥에 앉아서 심지어는 좁은 좌석을 둘이 앉아 하장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운행은 하지만 무리하게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하는 걸 보면 운영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반 하장 구간의 요금은 13만 동으로 4가지 교통수단 중 가장 저렴했습니다. 다음날 하장에서 하노이까지 오는 데는 캐빈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예약은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숙소에 부탁을 해도 대부분 예약을 대행해 줍니다. 아마도 일부 수수료를 숙소가 갖는 듯 했습니다. 예약 시에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픽업 포인트와 드롭 포인트를 입력합니다. 캐빈버스는 침대가 2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슬리핑버스에 비해 훨씬 넓고 좋습니다. 길이는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180 정도까지는 별 불편함이 없었고 폭도 저같이 체구가 있는 사람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와이파이와 충전 잭도 있고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이용해본 대중교통 중에 가장 편리했습니다. 비용은 하장에서 하노이까지 35만 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노이에서 마이쩌우까지 이용했던 리무진입니다.
리무진은 정원이 9명이었는데 매우 넓은 시트에 안락했습니다. 이동시간 서너 시간 정도는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무진도 예약할 때는 픽업 포인트와 드랍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마이저우에 있는 모든 숙소를 돌면서 내려줍니다. 비용은 22만 동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픽업 포인트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예약 앱에는 노선별 정차하는 곳과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약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정차장에 시간에 맞춰 나가 기다렸지만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약자가 없으면 그 픽업 포인트에는 가지 않고 통과합니다. 마이자구아는 리무진이 빅시마트에 10시 30분에 지나간다고 되어 있어서 기다렸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겁니다. No. 예약자가 없는 정차장은 지나가지 않고 예약자만 탑승하면 예약 시간 전이라도 곧바로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이런 베트남의 교통수단 이용 방법을 알고 여행을 떠나신다면 주요 관광지 중심의 여행이 아니라 베트남의 한적하고 아름답고 힐링할 수 있는 많은 여행지를 찾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저렴하고 조용하고 우리나라의 추위를 피해서 한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다음 베트남 여행 시에는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셔서 베트남의 속살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